안녕하세요. 건축기술사 77입니다. 이 시간은 섬유 보강 콘크리트라는 게 있어요. 일반 콘크리트하고 다르게 섬유를 보강한 그러한 콘크리트입니다. 철근이 들어가지 않는 콘크리트인데, 오늘 일단 일반 철근 콘크리트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고, 섬유 보강 콘크리트가 뭔지 그 오늘 소재에 대한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일반적으로 우리 콘크리트가 뭡니까? 뭐 다 잘 아시는데, 콘크리트라는 게 골재하고 그 골재를 접합시켜주는 세멘트하고 물을 섞은 세멘트 죽, 그러니까 세멘트 페이스트라 그러죠. 그게 뒤섞여서 골재하면 자갈하고 모래죠. 섞어서 틀에다 넣어서 굳히면 그게 콘크리트가 되는 겁니다. 근데 아니 자갈이면 자갈, 뭐 모래면 모래를 넣지 왜 또 자갈하고 모래를 같이 넣어서 콘크리트를 만드냐, 이런 또 의문을 갖게 되죠. 그래서 콘크리트 구성 성분 중에 자갈, 모래, 그 다음에 세멘트하고 물을 섞은 세멘트 죽,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접착제 역할을 하는 시멘트 풀, 이게 많이 들어갈수록 단점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세멘트 풀, 이거를 좀 되도록이면 적게 넣으면 넣을수록 좋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상식하고 좀 다르죠. 사람들은 세멘트를 많이 넣으면 무조건 좋은 줄 아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은 세멘트 죽이, 시멘트 풀, 그게 왜 단점이냐 하면은 그 골재하고 세멘트 풀을 비교를 해보면 골재가 훨씬 더 강도가 강하고 단단합니다. 세멘트하고 물이 섞여서 굳은 세멘트 덩어리는 골재보다는 약해요. 그게 단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세멘트 풀 자체가 굳으면서 열을 냅니다. 그걸 수화 반응, 수화열이라 그러는데, 일반 콘크리트에서는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가 매시브한 콘크리트라 그래요. 그 댐 콘크리트라든지 커다란 교각, 이런 경우는 시멘트량이 엄청 많이 들어가서, 특히 댐 같은 거는 콘크리트가 굳으면서 열이 많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열로 인해서 균열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댐 같은 거는 그 안에 쿨링 파이프라고, 그 콘크리트 부을 때 그 안에다가 냉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쿨링, 온도를 낮추는 그러한 파이프도 집어넣어서 그 내부의 열을 낮추는 그런 공법도 써요. 어쨌든 이 세멘트 죽이 그런 수화 반응으로 인한 발열, 균열이 나타날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뭐가 문제냐 하면은, 콘크리트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콘크리트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물, 시멘트 가루, 그 다음에 모래, 자갈이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제일 입자가 가는 세멘트 가루를 한 줄로 쭉 세워놔봤어요. 그 다음에 모래를 또 쭉 한 줄로 세워놔봤어요. 그리고 자갈을 또 이렇게 쭉 한 줄로 세워놔봤어요. 자갈을. 그러면은 요 사이사이에 물이 들어가 있으니까는 사이마다 물이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요 모래도 모래 사이사이에 물이 들어가 있고, 자갈도 사이사이에 이렇게 물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는 물이 이 사이사이마다 10,000개가, 여기는 한 500개, 여기는 5개가 들어있다. 그러면 콘크리트가 굳으면서 요 사이사이에 있는 물이 증발하면서 날아가죠. 그러면은 이 세멘트 같은 경우는 이만큼이 줄어들어요. 이만큼이. 왜냐면 이게 사이사이에 물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 다음에 모래 같은 경우는 또 요만큼 줄어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갈은 요 사이사이에 몇 개 안 되죠. 그래서 굉장히 적게 줄어듭니다. 그러면 뭐예요? 이 세멘트가 많이 들어가 있을수록 건조, 물이 날아가면서 수축이 많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접착 역할은 세멘트 풀, 세멘트가 하지만은 거기에 물이 또 들어가 있고 그게 증발하면서 많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건조, 수축, 균열의 원인이 되는 게 요 세멘트가 또 원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시멘트 성분을 적게 넣는 게 좋다 이겁니다. 또 하나 개념 뭐냐면은 어떤 이런 통에, 그쵸, 일정한 통에 자갈, 또 모래, 세멘트 풀 이런 걸로 꽉 채워지고, 그 나머지 공간이 있죠, 공간. 그 공간에 세멘트 풀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풀이 접착제 역할을 해서 콘크리트를 한 덩어리로 굳혀요. 그러면은 뭐라 그랬어요? 세멘트 풀이 적게 들어갈수록 좋다 그랬죠. 그러니까 자갈하고 모래를 섞어서 넣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자, 자갈 한 대박하고
모래 한 대박을 섞으면 두 대박이 되는 게 아니라 자갈 사이사이에 모래가 들어갔기 때문에 한 대박 반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 공급, 골재가 차지하는 그 이외의 공간, 그거를 줄이기 위해서 골재를 자갈하고 모래를 섞어서 넣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세멘트 풀이 또 적게 들어가겠죠. 또 하나의 개념은 자, 생각해 보세요. 눈깔사탕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이 표면적에 비례해서 세멘트 풀이 접착제로서 이 전체 골재 겉을 다 코팅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표면적이 넓을수록 그 세멘트 풀이 많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 면적에 비례해서 들어가니까. 그래서 우리가 눈깔사탕을 어떻게 해요? 그냥 빨아먹으면 별로 안 달지만은 깨물어 부셔가지고 그거를 설탕 가루처럼 다 깨물어 부시면은 단물이 많이 녹아 나오죠. 왜냐? 그 표면적이 넓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작은 골재가 많이 들어갈수록 세멘트 풀이 그렇게 많이 필요한 그런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토목이나 건축공학에서는 이 조건이 주어지는 한에서 이 굵은 골재를 큰 거를 쓰는 게 좋아요. 근데 건축에서는 주로 철근 콘크리트, 철근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철근 사이사이로 자갈이 또 통과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자갈 직경은 2.5cm, 25mm 그 이하를 쓰게 되죠. 이런 데도 보면 요 사이, 철근하고 철근 요 사이를 철근 간격이라고 그럽니다. 철근 간격. 요 간격보다 자갈이 굵으면 어떻게 돼요? 못 빠져나가죠. 그래서 요 철근 간격은 여기서 자갈의 1.25배 이상 넓어야 된다. 뭐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철근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갈도 뭐 그렇다고 해서 큰 거 이렇게 넣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 점을 또 이해하시고요. 철근 콘크리트의 문제가 뭡니까? 이거 예를 하나 지금 그림으로 보셨는데 이렇게 생긴 막대기처럼 생긴 이 보라 그러죠. 보. 요거는 이제 양쪽을 이렇게 받쳐놓은 단순보인데 여기에 어떤 힘이 이렇게 누르잖아요. 누르면 얘가 꽉 눌리면서 이쪽은 자 보세요. 손을 이렇게 구부리면은 이런 형상이죠. 이 위에는 압축이 됩니다. 압축이 돼서 이렇게 피부가 이렇게 쭈그러들죠. 압축이고 이쪽 밑에 이렇게 휘었을 때 이 손바닥 밑은 이렇게 늘어나면서 찢어질라 그래요. 그래서 콘크리트는 이런 인장력이 작용할 때 굉장히 취약하고 또 치성이 있다 그러죠. 콘크리트가 치성이 뭐냐면은 유리라든지 이런 거는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바로 파괴가 돼요. 갑작스럽게 폭발적으로 갑자기 파괴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힘을 줘서 누르면은 여기가 순간적으로 딱 깨지면서 갈라지면서 파괴가 돼요. 그래서 이러한 콘크리트의 단점, 요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요 늘어나는 쪽에 늘어나는데 굉장히 잘 버티는 철근을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게 되죠. 이렇게 늘어나는 쪽에다 철근을 넣어주는 거. 그래서 철근으로 보완했다. 레인포스트. 뭘로 보강을 했냐? 철근으로 보강을 했다. 그래서 RC죠. 레인포스트 콘크리트가 뭘로 보강을 했냐면 스틸 바죠. 철근으로 보강한 콘크리트가 요 RC조라 그래요. 요 그림에서 볼 것 같으면 여기에 이런 보에 이런 어떤 직중하중과 이런 건 뭡니까? 이렇게 등분포 하중이라 그러는데 교실 같으면 이런 게 뭐 책상 같은 게 될 거예요. 이런 게 뭐 피아노를 갖다 놨다든지. 그래서 이런 힘이 작용하면은 이렇게 휘어집니다. 휘어져요. 휘어져가지고 이 밑에가 늘어나면서 파괴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힘을 눌렀을 때는 이 상부 파란색은 압축력이 작용하게 되고 이 밑에 빨간색은 인장력이 작용을 하는 그러한 형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 밑에다 빨간색인데 철근을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힘을 주면은 이 철근이 버티면서 견디는 게 철근 콘크리트의 구조의 그 원리죠. 그러면은 이 보가 파괴될 것 같으면 어떻게 돼요? 세 가지 조건이 있죠. 첫째, 여기 눌렀을 때 이 철근이 여기가 끊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끊어지면 이 보가 파괴가 되겠죠. 두 번째는 이렇게 눌렀을 때 이 철근이 미끄러지면서 빠지는 수가 있어요. 그죠? 철근이 힘을 견디다 못해서 콘크리트가 꽉 잡고 있는데 이게 빠집니다. 이렇게 쑥 빠지면은 파괴가 되죠. 그래서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양 끝에 이렇게 후크라 그러죠. 후크. 옛날에 철근 가공 기술이 없을 때는 이렇게 후크를 달아놨어요. 그래서 이게 불편하니까 철근을 리브를 줬죠. 철근 표면에다가 우들두들하게 대나무처럼 마디를 줬어요. 그래서 철근의 직경을 표시할 때는 이렇게 파이 직경을 안 쓰고 D자를 붙입니다. 디폼드 바라 그래서 E형 철근 겉이 우들두들한 거, 그거를 E형 철근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가공 기술을 이제 발전시켜서 요 끝에 후크는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게 미끄러져서 빠지면 파괴된다 그랬죠. 철근이. 콘크리트가 꽉 붙잡지 못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기 누르면은 철근도 꽉 붙어 있고 끊어지지도 않았는데 이 부분이 이 콘크리트 윗부분이 압축에 의해서 터져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파괴가 됩니다. 이거는 이제 철근에 의한 압축을 못 이겨서 파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철근 콘크리트를 설계할 때 기본이 뭐냐면은 철근이 먼저 파괴가 되게 그렇게 설계를 합니다. 여기 이 힘을 계속 세게 주잖아요. 세게 힘을 주면은 콘크리트가 터져나가는 파괴가 아니라 철근이 결국은 끊어지든지 그렇게 해서 파괴가 되게 그렇게 설계해요. 그러면 여기 눌렀을 때 철근도 안 끊어지고 콘크리트도 안 끊어지고 딱 균형을 맞춰서 철근을 집어넣는 그 양이 평형 철근비라 그러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철근을 적게 넣어요. 이유는 뭐예요? 철근이 파괴될 때는 연성 파괴라 그래서 변형이 찌지지 와서 이렇게 찌그러지고 늘어지다가 붕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고편이 나오죠. 건물에 금이 막 가면서 건물이 막 이렇게 금이 가면서 처지면서 그럼 빨리 피난을 가야죠. 근데 철근을 오히려 여기다 많이 충분히 넣어서 콘크리트 쪽이 파괴가 된다 그러면은 이렇게 버티다가 갑자기 콘크리트가 퍽 터져나가면서 갑자기 붕괴가 되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인명피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철근을 조금 적게 넣는다. 이런 거는 좀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좀 어려운 얘기니까 그건 뭐 또 이제 더 강조 안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하여튼 그렇다는 거를 좀 아시면 돼요. 이런 콘크리트가 그러니까 골재를 세멘트 풀로 본드 삼아서 틀에다 부어서 굳혀가지고 만드는 이런 콘크리트 구조가 로마 시대 때부터 썼어요. 그래가지고 로마의 그 판테온 신전 거기 안에 실제로 들어가 보면 그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그 도움으로 만들었는데 그 직경이 40m가 넘어요. 동그랗게 도움으로 만들어놨어요. 그거를 콘크리트를 부어서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철근이 하나도 안 들어갔는데 그 핵심은 뭐냐면은 콘크리트가 압력을 받는 데는 굉장히 힘을 많이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판테온 신전의 그 천장 도움은 전체가 그 콘크리트가 압력을 받게 그렇게 설계를 해놨어요. 그래서 콘크리트는 압력을 받는 데는 굉장히 힘이 세다. 근데 이러한 휘임 같은 거 받는 데는 굉장히 이렇게 인장력이 약해서 부러지기 때문에 특히 보 같은 거, 바닥판, 슬라브 그런 데는 철근으로 보강을 해줬어요. 근데 이제 조금 발달한 것이 파이버 보강 콘크리트라는 게 있습니다. 섬유 보강 콘크리트. 이 개념은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도 썼었어요. 다시 말해서 자 진흙 벽돌이나 진흙으로 벽체를 만들 때 진흙이 그냥 부스러지고 금이 가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흙이라는 게 또 뭐예요? 입자가 미세하기 때문에 세멘트 가루가 미세해서 균열이 건조 수축 균열이 많다 그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진흙도 그래요. 미세하기 때문에 건조되면서 균열이 많은데 거기에 뭐예요? 짚을 한 5cm 길이 정도로 작두를 다 썰어서 짚을 이겨가지고 만든 것이 우리 조상들도 옛날에 그 짚을 이겨서 넣었어요. 그 황토집, 황토 벽돌을 할 때 그 개념입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를 드리는 거는 이 파이버가 그 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끈 종류, 털실, 뭐 이런 찔긴 거, 이런 거 파이버인데 파이버를 콘크리트 안에다 집어넣어서 보강을 시킨 게 섬유 보강 콘크리트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조금 세분해가지고 소개를 하려고 그래요. 네. 파이버 보강 콘크리트를 하기 전에 우리 일반 콘크리트에서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그거 하나만 더 얘기를 하고 이제 파이버 보강 콘크리트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이게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자, 이게 중립축이라는 게 있어요. 가운데. 여기 눌렀을 때 이게 휘면서 이 위쪽은 압축을 받고 밑에는 인장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인장을 받는데 보강을 하기 위해서 철근을 집어넣는다 그랬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게 철근의 위치입니다. 위치. 철근 콘크리트에서 철근을 정확한 위치에 잘 넣어야 돼요. 그거를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보세요. 여기가 눌렀을 때 이쪽은 압축, 이쪽은 인장인데 여기 중립축을 중심으로 여기다 철근을 넣었어요. 여기다 철근을 넣습니다. 요거는 어떻게 돼요? 중립축하고 좀 가깝게 철근을 넣었어요. 또 요거는 뭐냐면은 중립축 중간에다 철근을 넣었어요. 그랬을 때 이 숫자는 뭐냐면은 견디는 힘입니다. 이 힘의 크기예요. 뭐 킬로그램이 됐던 톤이 됐던 그 단위는 생략하고 이 힘입니다. 요 중립축에서 제일 멀게 한 12cm 정도에다가 배치를 했어요. 이 전체가 한 30cm인데 12cm쯤에다가 철근을
넣었더니만 얼마큼의 힘을 쓰냐? 세제곱에 비례합니다. 세제곱에. 그래서 요 떨어진 거리 12cm에 세제곱을 해서 1728kg이 됐던 네, 이런 힘이 나오는데 여기서 10cm 떨어진 데다가 철근을 넣었어요. 대충. 그러니까 10의 상승 1000kg. 여기 가운데다 넣었더니만 이걸 눌렀더니 중립축이 위로 올라가서 여기에 위쪽이 압축을 받고 요 선에 아래축이 인장을 받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떨어진 거리가 한 5cm 밖에 안 돼서 요 5의 3승 125라는 숫자가 나와요. 이거하고 얼마 차이가 납니까? 10배 이상의 힘의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철근을 넣은 이 똑같은 단면의 콘크리트 보보다는 여기다가 철근을 넣은 이렇게 생긴 이 보가 10배 이상의 힘을 쓴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근은 그 배치하는 위치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어떻게 배치를 해야 되겠느냐? 이 철근이라는 거는 이 철근에서 콘크리트 이 겉가지에 이 철근 표면에서 콘크리트 표면까지 요거를 피복 두께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콘크리트가 철근을 덮은 두께, 피복 두께. 그 규정이 기본으로 3cm인데 그 3cm 이상을 확보한 그 범위 내에서 그렇다고 이게 피복을 뭐 여기서 멀리 떨어지라 그래서 그냥 거푸집에다 바짝 붙이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철근을 콘크리트가 이렇게 꽉 붙잡고 있지 못하죠. 네? 이게 어느 정도 두께로 철근을 콘크리트가 꽉 붙잡아야 되는데 붙잡지 못하면 철근이 어떻게 힘을 못 쓰는 거죠. 빠지던지. 그래서 그 피복 두께를 확보한 범위 내에서 여기서부터 멀리 떨어질수록 좋다. 다시 말해서 이것처럼 여기서부터 가까울수록 여기랑 서로 가까울수록 힘을 못 쓴다 이겁니다. 여러분 석고보드 생각해 보세요. 석고보드. 석고보드가 비록 얇아도 그 인장에 힘을 쓰는 종이가 석고보드 표면에 붙어 있죠. 표면에 겉에 붙어 있습니다. 다시 상상을 해서 그 석고보드 두께 그 중간에 종이가 들어있다고 상상을 해보면은 그냥 뚝 부러져요. 아무 힘을 못 씁니다. 그 석고보드 자를 때 어떻게 잘라요? 예? 석고보드 자를 때 여기다 카타칼로 금을 긋고 이렇게 자르죠. 여기다 카타칼로 금을 긋고 이렇게 이 방향으로 자르면 그게 꺾어지겠어요? 안 꺾어집니다. 카타칼로 뭐를 자르는 거예요? 인장력을 버티는 종이를 자르고 그 자른 쪽 이렇게 꺾어서 부러뜨리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석고보드도 얘가 비록 얇지만 왜 그렇게 탄탄하냐? 종이가 인장력을 감당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원리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콘크리트는 요 중요한 개념이니까 요거를 제가 얘기 드렸는데 쓸데없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그 개념을 좀 이해하시면 좋아요. 콘크리트의 단점은 그래요. 이 휨이라든지 휘물이 인한 인장 강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그게 콘크리트가 문제예요. 그리고 취성 파괴라는 게 뭡니까? 유리병이 딱 깨진 박살이 나잖아요. 취성이라는 거는 어떤 변형을 이렇게 감당을 못하고 조그만 변형도 그거를 흡수를 못하고 그냥 바로 파괴가 되는 겁니다. 콘크리트, 유리, 또 철 중에서 뭡니까? 소뚜껑 같은 거. 그 주물 제품이죠, 주물. 녹여서 붙는 철. 그게 주철이거든요. 그런 거는 취성이 있어요. 소뚜껑 집어 던지면은 깨집니다. 찌그러지질 않아요. 연성이 없죠. 취성의 반대 개념은 연성인데 찌그러지는 거. 그래서 취성 파괴가 생긴다. 그 다음에 균열이 발생한다. 균열은 얘기했잖아요. 그 콘크리트에서 세멘트 풀이 주로 원인이 돼요. 그래서 균열이 발생을 한다. 그 다음에 변형량이 작다. 변형량이 큰 건 뭡니까? 예를 들어 철제 같은 거, 철골, 경량철골 이런 거는 이렇게 좀 휘기도 하고 변형을 버텨요. 네? 지진이 나도 좀 흔들리다가 말고 그러는데 변형량이 적어서 부서질 수가 있다. 이런 게 일반 콘크리트의 단점입니다.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섬유보강이 나오게 됩니다. 섬유보강 콘크리트.